지금 참칭 상속인 피고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도 될 수 있고 610페이지에 있는 참칭한테 받은 또 제3자, 그 전득자도 할 수 있어요. 걔한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별도의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됐죠? 판례 몇 개 볼까요? 판례. 그 상속 회복 청구소의 상대방에 대한 참칭 상속인의 의미는 아까 봤듯이 그 상속인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즉 상속이라는 그죠? 등기를 했거나 또 상속인이라고 참칭해서 점유라고 있거나, 그러니까 외관을 가지고 있거나 점유라고 있거나 또는 공동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죠? 예컨대 양자의 경우에도 친생자가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배우 같은 경우 양자 있죠? 그러면 양자하고 친생자가 똑같이 받습니다. 상속을. 근데 넌 양자 아니야? 그리고 안단 말이에요. 그것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됐죠? 그러나 이제 판례 또 하나 판례. 거기 참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꼭 내게 돼 있어. 보면은 여기서는 그 두 개 정도 보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주장만 하는 경우. 우리가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점유를 하는 방법으로 침해를 안 해. 그죠? 우리가 내가 농사 졌어라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주장만 해. 그 주장만 하고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죠. 그죠? 그죠? 또한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즉 한마디로 상속을 한 게 아니고 매매를 했다고 할 때는 참칭 상속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은 예컨대 이게 A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 B 많이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이 상속 등기했다면은 이거는 외관이 있잖아요. 근데 상속을 왜 네가 다 해? 여기 B2도 있고 B3가 있는데 얘는 양자야. 그죠? 얘는 딸이야. 그럼 네가 다 해. 혼자서.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등기부에 보니까 아예 A가 B한테 팔았어. 아들한테. 팔 수도 있죠. 매매. 이거는 상속이라는 외관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매한 거 아니야. 그죠? 팔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아들도 사업을 하니까 일단 산 거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매매를 했다면 그건 참칭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고 1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나 보세요. 4번. 다 필요 없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해서 위조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 재적 등본과 호적 등본을 위조한 사람 많은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건 참칭 상속인이 아니고 위조를 이유로 말소 소송을 해야 되죠. 그건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다. 이쪽이 아니다. 이 동네가 아니죠. 이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다른 얘기죠. 또 1번에 진정 상속인과 참칭 상속인이 주장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도 등기했는데요. 이거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목동에 있을 때인데, 그때 9년 전인가요? 등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충청도 어디 쪽인가? 근데 여기 이름이요.
A라는 사람이 A1이 상속 등기했는데 A2가 와서 그런 거예요. A2가 와서 이게 뭐 신영일이에요. 근데 이 A2가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우리 신영일이야. 똑같아. 우리 아버지 땅을 왜 가졌냐 아니고 이게 소송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약등본을 뗐어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그래서 딱 떴는데 이게 상년원이 같아요. 같아. 뒤에만 달라. 주민번호자가. 또 옛날 거니까 이제 안 나와가지고 기껏 다 소송을 했는데 뛰어보니까 이 사람 거 모르니까 그냥 소장을 낼 거 아니야.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진짜. 그 지역 같은 지역인데. 부모가 달라, 부모가. 참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경우. 예,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거는 뭐죠? 그거는 원인 부여로 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소유권에서 말소 소송이지, 상속회복부가 아닙니다. 나왔죠? 다음 페이지에. 따라서 그 판례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 상속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별도 뭐죠? 매매로 주장하고 그 원인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은 그때는 상속 회복 청구가 아니고 그냥 소유권에 기한 말소야. 말소야, 말소. 그거는요. 중요한 것은 그거는 999조 2항에 10년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몇십 년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한테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아니었어. 그거는 그냥 그죠? 자,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 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창칭 상속인이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반환할 때 그냥 상속 분할해주면 됩니다. 그죠? 상속 분할해주면 돼. 그런 얘기예요. 또 제함자 만약에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산 사람이 문제야. 그럴 때는 그 양수자라도 그 소송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그 양수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또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는 진정 상속인에게 그 물건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지금은 드문데요. 제가 부광동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사람이 이 자식이 이제 A의 사망자, A 자식의 9명 있어, 9명. 9명인데 그 중에 둘째가 이제 시행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아버지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이걸 빼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팔아먹었어요. 분양이니까. 근데 그걸 샀어요. 한 사람들이. 그 산 사람들이 이제 이 8명을 싸우는 거야, 소송을. 소송을 1심, 2심, 3심. 다시 또 돌아와서 4번, 고등법원까지 파기해가지고. 그래서 한 15년 동안 싸웠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기록이 있는데, 야, 그러니까 이거 산 사람들은요, 아주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상속 재산에 대한 거 살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왜냐면 법무사 같은 경우도 그냥 상속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뭐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6번. 자, 상속회복청구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제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침침이에요. 그래서,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 침해가 있은 날이지, 상속 개시일이 아닙니다. 침해가 있은 날이에요. 물론,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떤 물권적 권리에서 말소 소송을 통해서 반환하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말소 소송을 청구하지만,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단기 행사 기간을 조정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A가 B에 달고 다시 B가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B2는요, 이 전득자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득자를 피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소장 이름, 자, 소장 이름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예요. 그렇지만 이 성질은 뭐예요? 성질은 상속회복 청구죠. 그러니까 이 침해한 걸 아는 날부터 10년 넘었어. 그건 못해요. 못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유권에 관한 말소 청구는 10년 지나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상속회복 청구권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는 그 제적 기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것들 따라서 거기에 화살표에 참친 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하지만 그 성격이 상속 침해에 대한 회복이다. 이때는 요 제적 기간이 지나서 10년 지나면 안 됩니다. 그죠? 침해를 안 때란 말 하고 있죠. 입증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해야겠죠. 침해가 있은 날은 이제 사실 안 때 되고요. 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지란 것은 이제 언제 합니까? 나중에 인지를 하거나 재판으로 알게 되니까 거기에 역시 거기에 보세요. 1014조에 따라서 상속 후에 인지가 됐어요. 그죠? 혼외자야.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공동 상속인이 된 자는 물론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겠죠. 달라고. 그럴 때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을 하거나 팔아먹었어. 처분했어.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상상한 가액지급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액지급 청구도 상속회복 청구권이니까 인지된 날부터 3년 내에 됩니다. 3년 내에 돼. 그죠? 그거 말씀드릴 것 같죠? 그 다음에, 자, 2번, 밑에 방가로 2번. 1항에, 이게, 그러면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제적 기간이 지나면은 소멸합니다. 소멸해.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칭 상속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소급해서 상속을 받은 걸로 봐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달래. 따라서 화살표에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되면은 개별적인 뭐 인도하라, 말소하라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집합권이니까. 어떤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인지는, 맞죠? 아까 인지는 확정일부터 설명했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자, 나머지 아까 봤던 것들이죠. 어디 보실까요? 쭉 보시면, 어디 있냐면, 밑에 98년도 4월 10일자 판례죠. 진정상속인과 참진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즉, 피상속인이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뭐, 보시고요. 나머지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료를 하시죠. 우리가 상속분할 예비요. 자, 619페이지죠? 619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상속분할은 이제, 보통은 이제, 협의로, 들어가시면 이제 협의를 해서, 보통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경우가 많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있다 그러면 뭐, 배우자한테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 보세요. 1013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죽으면요, 그 배우자하고 자녀들은 인감도장 찍어서 상속 분할 협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날부터 뭐 몇 년 지나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조문에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2항 상속 재산은 사실상 뭐죠? 공동 상속인의 공유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전원이 합의하면은 그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동 상속인들이 분할하지 않기로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할 수 있어요. 그죠?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고요. 이거 등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적업비요. 자, 상속 재산 분할은 그 늦게 하더라도 언제부터 상속 개시한 때부터 사망한 때 소급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갖는 겁니다. 네, 물론 제함자 권리를 해할 수 없죠. 자, 1번 상속분을 양수받은 사람도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예컨대 빚이 많은 사람이 일부러 안 받아. 그러면 사회행위 취소권의 행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뭐 너무 중요하죠?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여기에 자식이 K1, K2, K3 했습니다. 뭐 원래 3분의 1씩 받아야 되는데 요 K2가 빚이 10억이야. 이 사람이 채무가 10억이에요. 이걸 상속받으면은 압류가 올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요때 우리가 상속 분할소에다가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죠? K1으로 한다. 하고 K1, K2, K3 해서 다 도장 찍겠죠? 그러면 이 K1이 안 받는 거죠, 여기에. K2가 안 받죠. 요렇게 요런 계약은 이것도 나중에 이 채권자가 요 계약을 사회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고 3분의 1을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무상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왔어요. 오면요. 물어봐야지. 물어봐가지고 나 빚이 많아요. 그런 말 하면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가지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아예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상속 포기 신고하면요 사행위가 아니야. 얘는 10억을 안 갚아도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과 포기는 다른 겁니다. 자, 분할의 대상에 대해서는요. 이건 보고 이제 마치죠. 자, 우리가 물론 채권, 채무 다 봤습니다. 상속을.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금전 채무일 때는 가분 채무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동 상속인이 예컨대 1인이 아까 보죠. K1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채무 부담을 합니다. 예컨대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가 피상속인입니다. 잘 나오죠, 어때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가 이게 9억이에요. 채무는 3억이야. 그죠? 그러면 이때 지금 자녀가 이제 배우자가 B가 있고요. 자녀가 C1, C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 사람이 배우자가 상속을 다 받죠. 받고 얘는 안 받아. 그죠? 이렇게 분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자기 지분을 포기해 받죠. 받으면서 요 상속 채무는 B가 다 갚는 걸로. 채무를 변제하는 걸로. 한마디로 뭐죠? 채무를 몽땅 다 인수하는 걸로. 즉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B가 이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뭐죠? 여기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자기 상속분을 초과해서 채무를 부담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것은 그러한 의사는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고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없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동의받아야죠. 네,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시기는 이제 조문에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83년 8례 볼까요? 그 상속재산 협의 분할 후에 협의 분할 후에 상속 포기 신고가 된 경우에 포기가 됩니까? 자, 볼까요? 우리가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다른 상속인하고 협의를 해서 상속을 분할합니다. 그럼 이때 분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다. 따라서 단순 승인을 한 걸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뒤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지금 이거죠. 만약에 여기서 다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포기하래. 네,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들어오면요, 포기를 한 다음에 한 3일 걸리니까 가정법원에서 포기서 나온 다음에 등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 써주면요, 나중에 이 사람한테 뭐 난리 났지? 그래서 그 판례 보시고 소급표 상속 분할은 처음부터 사망한 때 상속 개시된 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한테 직접 받는 것이지 직접 그렇죠. 우리가 상속은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C1, C2, C3예요. 그러면 이때 사망했어요. 그러면 1년 있다. 자, 1년 있다가 2014년에 돌아섰는데 2015년에 분할했어. 그러면 이때 C1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C1은 이 상속은 얘들한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죠. 받은 게. 그래서 거기에 둘째 줄에 거기 즉 각자가 피상속인부터 직접 받은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시죠. 다음 시간에 620인데 지금 이게 우리 교재가요 66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많이 해줄 것 같은데.